그리고 이제 저와 채널 주인장 그리고 또 우연히 만난 우리 친구 3명이서 이제 같이 이제 기여기촌 교육을 받을 때 이제 강사 중에서 이제 기여기촌 자금을 받아서 기여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뭐 그 이유는 이제 교육과 자금 신청 때 기본 정보 뭐 연락처가 남아 있어서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제 연락하기 쉬워서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강사님들 중에 한 분은 기여기촌 자금을 받지 못한 분인데 이제 강사로 왔어요. 이분은 이제 기여기촌 당시에 무일푼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기여기촌 자금을 받고 싶었으나 이제 자금을 받지 못하는 이제 조건이었겠죠. 기여기촌 상담을 받았기에 이제 이런 연락처 등에 이제 자료가 남아 있어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는가 봐요. 어쨌든 간에 이분은 자기의 대출도 안 되고 지금 뭐 돈도 하나도 없고 이런 이제 상황에 이제 굴하지 않고 여러 수협을 이제 다니면서 겨우 얼마를 조금을 이제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사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한 3년인가 만에 집까지 샀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뭐 조건이나 실물도 물론 필요하지만 진짜 정신과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진짜 의지만 강하면 다들 그냥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어쨌든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여러 수입을 뭐 돌아다닌다고 해서 뭐 쉽게 대출을 해주진 않겠지만 뭐 이런 또 경우도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언젠가 이제 저하고 이제 형님이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지점 수협에 갔는데 지점장님이 우리 형제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지점장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지점장실에 이제 점장실에 이제 가서 이제 우리 점장실로 우리를 형제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는 이제 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 형제가 의좋게 열심히 사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꼭 힘든 일이 있을 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난 뭐 형님은 그 점장님을 아시는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이 점장님인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너들 고생 많지 하면서 너들 이제 의좋게 형제가 내려와고 그 이야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의좋게 내려와고 열심히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뭐 힘든 일 있을 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참 나쁜 소문도 천리를 가지만 좋은 소문도 참 천리를 갑니다. 그래서 자신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정말 이상한 욕심을 부리는 데 쓰지 않고 진짜 정직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삶의 열심을 나타내는 데 쓰면 정말 무일푼도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역사책이나 위인전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별로 안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거다 보니까, 누가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누가 그렇죠. 위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산업계에서. 근데 이런 역사책이나 위인전을 읽다 보면, 내가 참 이러고 있는 내가 한심해 보이고, 참 자기감이 들고, 그래서 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걸 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잡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작은 오솔길을 가는 거지만 그래도 같이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간도 내에서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제 선정자 이게 사업 간도지 3억을 다 준다는 건 아닙니다. 사업 간도 내에서 선정자의 신용 등급과 사업 규모를 판단해서 지원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즉 신용 등급이 낮으면 지원금도 작겠죠. 또 이제 사업 규모가 작으면 또 지원금도 작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 자금을 포함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나중에 써야 돼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 그 사업 계획서 규모대로 이제 자금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 계획서 작성은 이제 기여기촌 교육 내용 중에도 있지만 교육을 받아도 사실 어렵습니다. 진짜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계획서 작성은 이제 기여기촌 교육 받다 보면 기여기촌 자금을 받아서 기여에 성공하신 분들이 강사로 많이 오시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뭐 작성법을 물어보셔도 되고 또 이제 시군구 수상과에. 해당 수상과에 가시면 상세히 이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이것도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우리도 그때 교육받고 그거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금 내가 오늘 받고자 하는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금 그 생각을 하면서 쓸 수 있게끔 그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배를 사시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업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 업한 실적이 있고 수업 조합원이 되면 그 영어 자금이라고 어구하고 뭐 등등을 사라고 또 수협에서 2,000에서 2,500만 원을 그 1% 아니고 제가 알기로 1%라고 알고 있어요. 1%대 추가 대출을 또 해줍니다. 여유가 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혹시 모르니까 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1%라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이게 또 좋은 게 이제 대출 상환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평생 갖고 가셔도 되는 그런 그냥 계속 묵혀두셔도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필요하실 때 그냥 유용하게, 진짜. 2천만 원이나 2천만 원에서 2,500 정도를 내가 언제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수협에 가서.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신용사회로해서 대출도 많이 늘었지만, 그래서 은행이 뭐 담보 없이는 사실은 뭐 거의 대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영어 자금도 사실은 이제 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대출이 됩니다. 이제 수협 조합원이라도 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 배를 담보로 인정하고 대출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기촌 자금으로 배를 샀다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가 이미 이제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제 영어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수입에 한번 나중에 추가적으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실 때 가서 한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부담으로 이제 배를 사신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어구 구입이나 뭐 또 경영 자금이나 뭐 이런 자금이 필요하실 때 이 영어 자금은 정말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배가 있거나 이제 수상 관련 일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최소 한 170만 원 정도의 이제 수협 채권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은 조합원 탈퇴 시에 이제 또 돌려받는 금액이고, 수협이 이제 뭐 수익을 그만큼 잘 되는 만큼 자신의 배당금에 따라서 이제 배당금도 생깁니다. 물론 이제 170만 원 냈으니까 170만 원에 대한 뭐 수익 배당금은 사실은 뭐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민들이 수입 조합원이 되는 이유는 이런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런 영어 자금을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이제 어촌계 가입을 위해서 이제 수협 조합원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수협 조합원이 되면 뭐 이거 말고도 뭐 이것저것 추가 대출이 또 된다. 이게 뭐 이런 것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돈을 벌자고 뭐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도움이 되니까. 수협 조합원이 되고 실적이 많고 2, 3년 되면 또 한 4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있고, 그런 자금들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증자 초기에 뭐 작은 배로 자기가 뭐 정말 지금은 대출도 안 되고 해서 지금 가진 여력 안에서 조그만 배를 사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그 수입에서 다 알아줍니다. 그러면 그 수입에 판고가 쌓이고, 그 판고가 쌓인 만큼 2, 3년 후에는 수입에서 얼마든지 대출이 일반 4, 5%, 그 정도, 3에서 5%, 그 사이에 4, 5천 정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게 신용을 쌓는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좋아지는데 당연히 저리로 대출이 더 되겠죠. 그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너무 대출이 안 돼서 큰 배를 사지 못한다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정말 작은부터 시작해갖고 열심히 하면 2, 4년 안에 정말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을 나중에 열심히만 산다면 그 돈을 써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그죠? 그렇죠. 단지 이제 이제 작은 배로 시작했으니까 큰 배를 키울 때 한 번 정도는 쓰셔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 대출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간과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체적인
구체적인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겠는데, 이제 복합 통발 허가에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제 2.99톤 배를 산다면 한 1억 5천 정도 되고, 그 다음 이제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이제 한 7천만 원을 정말 자부담 없이 모두 정부 지원 자금으로 해결했다면, 기업 기촌 자금이 한 2% 이자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므로 5년 동안은 이자가 낮으므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5년 후부터 이제 원금 상환 기간 동안은 거의 2천만 원을 10년 동안 갚아야 됩니다. 2천만 원을 10년 동안 갚는다. 한 해에 2천만 원을 갚는 거는 어쨌든지 이리저리 해도 갚을 수 있다고 봐도 10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을 갚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수익이 좋아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경제 관련해서 이제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10년 동안 이거를 이제 갚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갚아갈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5년 동안을 이제 2%씩 내잖아요. 그때는 크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상환 기간이 돌아올 때가 6년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6년 동안 물가가 오른 것에 비례해서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막 너무 막 그렇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한다고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 6년 동안 그렇지.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 버리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5년 거치 10년 상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좋은 말씀이었고, 그래서 이제 전체 필요 자금 중에서 그래서 자기 부담률을 최대한 높여서 배나 집을 구입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기촌 자금은 저리의 정부 지원금이지만 어쨌든 빚입니다. 이거 내가 안 갚아도 되는 그냥 순수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이제 싼 이자지만 어쨌든 내가 원금까지 갚아야 되는 빚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 계획도 반드시 세우셔야 될 겁니다. 이제 기존 어부들이 운영하는 제일 첫 해는 이제 기존 어부들이 운영하는 어부양의 절반이나 한 3분의 2 정도 운영하여서 이제 멘토를 따라 한 1년을 조업해보면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룻강아지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 하룻강아지 이거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또 낚시 가면 낚시 못하는 처음 해보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잡듯이 진짜 못 모르는 초보 어부가 사실은 베테랑 어부보다 어획량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유를 따져보면 보통 멘토가 이제 처음 초보 어부가 오면 자기 포인트도 양보해 주는 경우도 참 많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초보의 그 열정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진짜 공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1년을 지내보면 어느 정도 이제 다음에 수익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 수익을 바탕으로 이제 4년 후에 원금 상환을 위해서 월 기십만 원이나 월 기백만 원의 이제 적금을 들고 그 다음에는 전년도의 수익을 한번 보고 이제 적금의 액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으로 이제 원금 상환을 대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익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내가 4년 수익이 아무리 좋아도 4년 후엔 더 벌 텐데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버는 만큼 씀씀이도 그만큼 크지므로 4년 후에 원금 상환할 때 원금 상환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생활하시면서 정말 그 전략은 어떻게 보면 몸에 배셔야 될 거예요. 빚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쓰는 데는 진짜 이게 장사 없습니다. 정말 아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첨언을 하자면 이 계획을 세워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이자도 1년 후치입니다. 그냥 달달이 내는 게 아니고요. 모아서 한 번에 냅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잘 세우시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리로 자금을 받는다면 내가 뭘 못하겠냐. 아무 데나 갖다 놔도 그 정도 저리 이자면 내가 뭘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빚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당한 긴장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년 후부터입니다. 갚는 거는. 그러니까 계획 잘 세우시잖아요.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형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어민이지만, 이제 상당히 영향력도 이제 있으신 분이라서, 이제 어민 입장에서, 이제 여러 행정 법안들을 제안하고, 이제 그 법안 중에서 또 몇 개는 이제 통과되어서 어민들이 지금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신 그런 형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을 이제 우리가 저번에 며칠 전에 가서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굉장히 좋은 그 제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되면 어떨까 해서 그냥 저희가 좀 한번 추가 좀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실 때 이 지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두신 게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대출 조건도 어민과 정부에 모두 유리한 법안을 제안했는데 지금 거의 통과 직전에 있는데 이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는지 이제 약간 좀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대출 조건을 이제 잠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상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뭐 2%의 5년 거치 10년 상한 이 상한 조건은 대출자 입장에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상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귀여자 유입이라는 취지도 무색해지고 그만큼 또 상환이 안 되면 국고도 이제 축이 나겠죠. 이제 그래서 이율과 원금 횟수는 그대로 하되 갚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귀여자는 귀여자대로 정착할 수 있어 좋고 정부는 정부대로 귀여자 유치라는 그런 어떤 업적도 쌓았고 그다음 또 이자 수익도 생기는 거니까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법안 뭐 이게 이 행정 법안을 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그 대출 조건은 이제 대출 잉여부터 이제 귀여자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이율을 매기자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율이 이제 한 7% 이율이래요. 사람들이 이제 최대한 어느 정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 생각하는 게 한 7% 이율이래요. 그래서 그 7% 이율을 20년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7%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원금 5%와 이율 이제 아까 2% 이율이었잖아요. 2% 이율을 이제 합쳐서 이제 7%인 거죠. 이제 7%로 이제 20년간 쭉 갚아 나가면 7% 정도면 우리도 뭐, 그렇죠. 뭐 그렇게 큰 그 무리 없이 정부하고 기여자 모두가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이거 정말 괜찮다 생각한 게 이게 이자 갚는 게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이자는 변함이 없대. 그렇죠. 이자는 고정이 돼. 상환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또 그러면 올해도 그 원금 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10년 후에 지금의 1억이면 10년 후에는 그렇죠. 지금의 5천만 원 수준일 거니까. 이제 딱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그렇지. 부담은 줄어들죠. 그렇죠. 확실히.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와 형님 진짜 머리 똑똑하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간에 작년 재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조건이 더 좋답니다. 작년에는 그게 주택만 해도 5천만 5천만 원인데 지금 7,500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영어 자금도 2,000원에서 2,500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그리고 대출금도 나올 때 그렇게 안 나올 때 한꺼번에 지금 올해부터는 내가 만약에 3억을 신청해가지고 조건이 2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2억이 다 나왔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나왔대요. 그게 이것저것 따져갖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이렇게 해갖고, 줬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건은 훨씬 더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또 뭐 얘기한 게 있지만은 이런 것처럼 계속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또 그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에도 좀 더 뭐 좋은 조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존 자금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이제 거주지 선택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